예, 안녕하세요. 이 모두의 논술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 논술은 어떤 과정에서 채점이 되고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그 채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혼동하지 않고 그 공통적인 그 논술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는 것이 준비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이 논술이라고 하는 그 시험 범위는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보통 혼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시험이다라는 기준 하에 일반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형태는요, 크게 이 정보 처리의 어떤 그 정보 체계 기준에서 보면은 인풋, 정보의 수용 영역과 아웃풋, 이 표현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익히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어떤 그 패러다임에서 시험이 형성되는지를 이해하면 논술과 면접이나 뭐 NCS라든지 필답고사, 전공시험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하실 거예요. 왼쪽 영역은 그 수용 영역으로 감점만 적용되는 기준에 때문에 100점을 만점으로 놓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소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필답고사, NCS, 상식, 전공 이런 시험들이 정보의 수용 영역이 어느 정도 풍부한가, 이거를 채점하는 기준에서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보의 수용 영역은 필답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죠. 물론 여기에 뭐 주관식 시험도 있고 한 거예요. 다만 이 언어의 표현 영역은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뭐 논술 이런 영역들로 구분이 되어 있죠. 물론 면접의 형태도 뭐 PT 면접이 있고 토론 면접이 있고 뭐 이걸 이제 같이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는 뭐 다차원 평가라는 요소로 반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구조는 듣기, 그리고 말하기, 읽기, 쓰기. 이 순서대로 우리 정보 체계는 저성장을 해오는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 형성되는 표현인데 이 오른쪽의 표현 영역은 아웃풋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점에서 빼는 구조를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면접을 보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면접에서 내가 별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가산점을 받지 못해서 낮은 점수가 형성된 기준과 비슷해요. 따라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을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걸 평가하기 위한 요소가 바로 면접의 영역이고, 본인의 의견이라든지 논리적인 구조를 타당한 논지에 맞게 그리고 정서법에 기한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사적인 어떤 그 메모를 전달하고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인 글쓰기를 할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하기 위한 그 논술과 자기소개서의 영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표현 영역은 기준 점수를 부여하고 여기에다가 가산점 영역과 감점 영역을 같이 적용하는 채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접이라든지 논술의 기본적인 특성이 100점에서 빼는 구조이냐,
아니면 기본 점수를 부여받은 이후에 여기에 가산점과 감점을 같이 적용하는 구조이냐, 이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상식 시험을 보는 기관도 있죠. 그리고 전문적인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본인의 전공 시험을 보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편적으로 NCS 시험을 보는 기관들이라든지 얘네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필답고사라고 부르며 이건 가산의 영역은 없고 100점의 기본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요소, 감점만 적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면접이라든지 논술의 채용 과정에서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은 기준 점수,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부여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면접의 가산 요소, 논술도 정확한 어법을 사용해서 쓰는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논술의 평가 요소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논술 시험을 보러 가서 수필쓰기처럼 뭐 개인적인 표현이라든지 어법이 틀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정서법의 기준에서 공식 글쓰기에서는 정확한 어법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점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첨삭 수업을 바탕으로 내 그 답안지의 요소 중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고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줄여가는 것이 이 논술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이게 논술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변수도 있고 뭐 평가 기준도 약간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본다는 거를 이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인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정량 평가라는 요소입니다. 정량 평가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이 답안지를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현저하게 적은 글자 수가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점수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량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걸 채웠다고 해서 가산을 주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현저한 경우에는 그 기본 점수의 페널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높은 점수를 부여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정량평가의 가산은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면접도 마찬가지죠. 이 오른쪽의 요소, 그러니까 아웃풋, 표현의 요소에 있는 애들은 기본 점수에다가 가산점과 감점을 부여하는 것인데, 충분한 정보를 논리적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가산점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은 가산점을 반영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감점 요인은 흔적이 부족한 경우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정서법, 그러니까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논술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기관이 공식적 글쓰기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리고 이 공식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어법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으로 타당한 내용도 보잖아요. 그 중에서 정서법의 기준에서는 정확한 어법을 사용하는 거나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봤지요.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가 무엇이 다른가?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을 중심 의미를 반영해서 쓴다고 보고 그리고 주변 의미는
그러니까 나만 수의적으로 이해하고 있거나 정확하지 않은 단어들을 자꾸 남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감점 요인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적절, 정확성, 뭐, 논지의 타당성, 내용의 어떤 응집성, 뭐, 내용의 통일성, 이런 것들을 우리 중학교 때는 외우고, 실제로 이제 시험에서도 뭐, 보기에서 뭐, 통일성을 위배하는 문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보기에서 어법상 그 틀린 표현이 사용된 단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선별해가지고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제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논술의 취지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역시 가산점과 감점의 요인으로 대부분 반영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용 평가라는 겁니다. 내용 평가는 그 기본적으로 우리 문제에서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타당한 내용인가, 논리적으로도 타당한가, 그리고 통일성을 위배한 불필요한 문장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기준에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응집성을 충족하며 내용의 명료성도 충족된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이기 때문에 가산점과 감점을 그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기준 점수를 바탕으로 가산점의 요소도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감점의 요인도 반영되다 보니까 이것을 논술의 평가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준에서 내가 쓰는 답안지가 그냥 나의 생각을 많이 쓰면 좋은 답안지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쓰면 좋다라고 하는 그 요소는 어떻게 형성된 거냐면 이건 이제 저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수능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최대한 어떻게든 활용해야 한다라는 그 인식과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교과 과목이라든지 교양 과목을 듣는 과정에서 충분한 분량을 쓴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경우를 좀 많이 봤잖아요. 이런 요소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은 답안지보다는 적절한 분량의 답안지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정량평가 기준에서는. 그리고 정서법의 기준에서도 내가 이거는 수의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적으로만 이해하는 단어들을 너무 남발하면 안 되고 공식적으로 명료한 단어를 적재적소에 쓰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식 글쓰기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지 없는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A와 B와 C를 설명하세요라고 했는데 과도하게 C 부분만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A, B 부분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너무 미약하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적절하게 반영된 답안지가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을 할 수 있고요. 이 요소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부족했다라고 하면은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런 평가 요소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거, 문의를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논술은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죠. 글이 잘 읽히는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냐? 뭐 두 관식으로 쓰면 되는 거냐? 이것들은 굉장히 곁가지의 어떤 질문들이기도 한데, 어, 너무 과도하게 많은 답안지도 좋은 답안지가 아니며, 적절한 분량의 시간 배분을 통해서 내용이 구성되고 작성된 답안지가 좋은 답안지이며, 공식적 글쓰기에서 쓸 수 있는 표현과 없는 표현을 구분해서 정확한 단어와 내용이, 타당한 내용이 반영된 답안지가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는 답안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